주술의 전 료멘 스쿠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쌍둥이설. 스쿠나는 두 가지의 쌍둥이설이 있는데요. 먼저 사멸회유에 참여하고 있는 쿠르스 하나와 쌍둥이설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스쿠나와 이타도리처럼 하나의 안에 있는 천사와의 쌍둥이설인데요. 천사는 모든 술식을 소멸시키는 무효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천사의 목적은 타천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천은 스쿠나를 뜻하는데요. 특이하게도 천사는 스쿠나를 타천이라고 부릅니다. 천사와 타천은 서로 대비되다 보니 스쿠나와의 쌍둥이설이 부상하게 됐는데요. 타천은 타락 천사를 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래는 천사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쿠나와 천사는 원래 하나였거나 같은 천사였다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쿠나가 두 개의 얼굴과 네 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 것도 두 명의 사람이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다들 저주의 왕 스쿠나라고 부르는데 오직 천사만 타천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터무니없는 추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천사가 스쿠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원래의 몸을 되찾으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스쿠나도 신체가 없어서 이타도리의 몸에 있었던 것을 보면 천사도 신체가 없어서 하나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는 이타도리와의 쌍둥이설입니다. 사실 쌍둥이보다는 유전자 공학? 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타도리는 켄자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켄자쿠는 스쿠나에게 적합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 이타도리를 만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스쿠나의 손가락과 이타도리를 주술적으로 융합시킨 거죠. 주술적인 세계관에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스쿠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진 이타도리는 생물학적으로 스쿠나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쿠나에 딱 맞는 신체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타도리가 아직까지 술식을 쓰지 못하는 것도 설명이 되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는 주술에서 동일 인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쿠나와 이타도리가 유전적으로 비슷한 관계에 있다면 주술적으로 이타도리와 스쿠나는 동일 인물이고, 술식과 다른 능력들은 스쿠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타도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이타도리가 오히려 스쿠나를 죽일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키의 경우를 보면 쌍둥이라는 존재가 서로 영혼을 넘어 간섭하기 때문에 그동안 마키가 토지보다 약했던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타도리가 스쿠나에게 영혼을 넘어 간섭할 수 있다면 스쿠나의 술식과 주력을 가져온다든지 여러가지 스쿠나를 이길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스쿠나가 넘사인 이유. 주술의 전 세계관에서 사상 최강의 존재라고 일컬어지는 저주의 왕 료멘 스쿠나. 술사로서의 실력이 정말 압도적인 수준인데요.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힘뿐만 아니라 스쿠나의 지성이야말로 진짜 스쿠나의 강함이 아닐까 합니다. 스쿠나의 지략이 부각된 것은 212화의 메구미 신체 강탈 사건이 아닐까 하는데요. 스쿠나는 과거에 이타도리 유지와 어떠한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스쿠나가 개활이라고 외치면 1분간 몸을 넘겨주는 대신 1분간 누구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치밀한 스쿠나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이타도리가 잊어버리는 것 또한 조건에 포함시켰는데요. 개활은 결활이라고 하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고생함, 또는 오래 만나지 않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식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스쿠나의 목적을 생각하면 두 번째 뜻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복선은 주술의 전 초기에 나와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지만 212화에 마침내 스쿠나가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타도리와 한 계약 내용에는 자신을 해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타도리의 새끼손가락을 뜯어 메구미에게 먹이며 스쿠나는 메구미의 몸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타도리와의 계약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스쿠나는 처음부터 계약의 빈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후에도 천사에게 죽을 뻔하지만 천사가 메구미를 좋아한다는 심리를 이용해 공격하거나 마으라와의 전투를 봐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석적이고 지능적인 싸움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이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스쿠나의 주력. 스쿠나는 손가락 한 개로도 특급 주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주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쿠나는 주력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육안의 사용자인 고조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력을 컨트롤할 수 있죠. 신체 능력. 스쿠나가 강력한 이유에는 특유의 신체 구조가 한몫하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쿠나가 보유한 4개의 눈과 4개의 팔입니다. 또 특이하게 배에도
입이 달렸는데요. 불편할 법도 하지만 이런 독특한 신체 구조가 스쿠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신체 구조는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합니다. 특히 주술과 격투술을 동시에 사용하여 적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육탄전을 하면서 동시에 주술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술식 어주자 217화에서 스쿠나가 10종 영법술만으로 싸우자 요로즈는 왜 어주자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주자는 스쿠나의 생득술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작중 최상위권의 위력을 가진 술식입니다. 어주자는 왕의 주방, 즉 수락관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술식이 주방이라고 생각하니까 해, 팔, 푸가가 썰고 다지고 굽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행위와 연관된다고 생각되네요. 해, 스쿠나의 참격은 무형의 검으로 만들어진 빠르고 강력한 공격 수단입니다. 연속적인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행히 위력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타도리와 고조가 맞고도 버티는 모습을 보면 못 막을 정도의 위력은 아니라는 뜻이었는데요. 하지만 참격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하거나 막는 것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8. 스쿠나의 두 가지 참격 중 하나인 팔은 해와 다르게 투사체를 날리지 않는 대상 지정 공격입니다. 특이하게도 자신과 상대의 주력량에 따라 위력이 달라지는 게 특징인데요. 스쿠나가 사용한 주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을 얼마나 타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참격의 위력은 적의 주력량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즉 적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참격의 효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참격이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적이 어떠한 방어책을 사용하더라도 스쿠나의 참격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한 스쿠나의 팔과 해는 일본 요리의 조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고조와 싸울 때 무화한 주술을 두르고 있는 고조에게 비늘을 먼저 벗긴다고 말하는 것과 맛있는 죽음은 정성 들인 준비부터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장면을 보면 스쿠나의 주술이 요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스쿠나의 화염술식은 푸가라고 하며 열다라는 뜻의 개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화염을 생성하여 활을 쏘는 듯한 자세로 조준한 후 고속으로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이 공격은 명중하는 즉시 폭발하여 상대나 사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 위력은 도시의 빌딩보다도 훨씬 거대한 불기 등을 일으키며 폭발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데요. 이 기술은 특급 주령인 조고를 일격에 소멸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최강의 식신 마허라조차도 이 기술에 맞고 즉시 소멸되었습니다. 술식의 이름이 열개라는 한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에는 숨겨진 다른 능력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개를 영창하기 전에 네모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읽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묵음으로 처리됐죠.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스쿠나가 실제로 가진 술식인지 의심스러운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술식은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술식이기도 하며 강력한 술식임에도 불구하고 고조 사토루와의 결전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화염술식은 스쿠나의 본래 술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인으로부터 흡수한 술식이거나 반전 술식으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모의 의미, 스쿠나의 개, 푸가는 작가의 이전 작품인 넘버 9에서 등장한 능력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단편에서 주인공도 푸가라는 주문을 외우며 상자를 소환하여 무기를 수납하거나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쿠나의 경우 상대의 술식을 담아두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어주자라는 용어가 영역전개의 줄임말이 아니라 스쿠나의 생득술식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스쿠나의 생득술식은 주방 내의 행위를 술식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푸가도 스쿠나의 생득술식의 일부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가르는 참격, 스쿠나의 확장술식인 세계를 가르는 참격은 고조 사토루와의 대결에서 마하라가 보여준 무하한에 대한 적응을 스쿠나가 습득한 것입니다. 이 술식은 참격의 대상을 세계와 공간 그 자체로 확장하여 상대방의 방어 수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절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술식은 무하한 주술과는 무관하며 현대 최강의 주술사인 고조마저도 단숨에 몸이 반으로 갈라질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이후 카시모와의 싸움에서는 수십 개의 참격을 만들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술식은 매우 위력적이며 다수의 공격을
영역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쿠사카베는 추후에 이러한 기술이 모든 술식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참격인 해에만 세계를 가르는 참격이 적용된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술식이지만 항상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어떠한 소박이나 충전이 필요하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마어주자, 스쿠나의 복마어주자는 작중 최초로 등장한 영역 전개입니다. 결계의 술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결계를 형성하지 않고 현실에 그대로 영역을 전개하는 독특한 능력입니다. 이 기술은 주력을 띤 존재와 주력이 없는 존재에게 각각 팔과 해가 무한히 쏟아지는 형태로 작용하며 영역의 사정권은 최대 200m까지 이어지는데요. 스쿠나의 영역은 경계를 분단하는 결계가 없기 때문에 영역 사용자와의 힘겨루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며 상대방의 영역을 외부에서 공격해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와의 우열에 따라 위력이 변동되기 때문에 필살기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복마어조자의 발동 수인은 연마천인이라고 하는데요. 염라대왕의 수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식사 전에 합장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기도 해서 요리와 관련된 스쿠나의 주술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미호 모티브. 스쿠나는 평상시 이타도리의 내면 속 자신의 생득 영역으로 보이는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나루토의 구미호가 갇힌 것이 모티브가 됐다고 하네요. 시간 잘 때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